안녕하세요. Attention Enhanced Multitask Deep Learning Model for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Asperger Lesions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Task, Result Analysis, Discuss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논문에서는 식도암의 조기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급감하며 초기 병변의 크기가 작고 불규칙하고 정상 조직과 시각적으로 유사해서 육안이나 일반 내시경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의사의 경우 오진율이 높고 진단 정확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딥러닝 기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판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도 병변 검출 기술은 아래 세 가지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병변 식별이 어렵고 고가의 장비나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고 보급률이 낮다던가 모든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해서 병변을 놓칠 위험이 존재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영상 처리 기법과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를 통한 검출의 경우 특정 피처나 사전 정의된 패턴에 의존하고 복잡한 병변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서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딥러닝 모델은 단일 과제에 특화되어 있으며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단일 작업 기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류와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크 딥러닝 모델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모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량화된 모바일넷 V2를 백번으로 사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Mutual Attention 모듈을 도입해 다양한 시각 정보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병변 위치 예측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진단 결과와 병변 위치, 유사 사례 이미지를 통합으로 제공하여 의료진의 진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진단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임상의 부담을 줄이고 진단 신뢰도를 높여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Materials and Method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3가지가 사용되었으며 먼저 ECC 데이터셋의 경우 논문 저자들이 직접 확보한 데이터셋으로 식도암 조기 병변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총 1236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092장은 학습용, 138장은 테스트용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전문 내시경 의사의 지도하에 수작업으로 병변 영역을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식도암 병변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준 데이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CVC 클리닉 DB입니다. 대장 내시경 영상에서 폴립 영역 분할에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셋이며 총 612장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550장은 학습에 사용하고 62장은 테스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식도와 해부학적으로는 다르지만 병변의 시각적 특성과 경계 표현이 유사하여 세그멘테이션 학습 보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VASIR 데이터셋입니다. 위전 간의 다양한 병변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개 내시경 데이터셋으로 총 4000장 8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500장씩 분포하며 2240장은 학습에 사용하며 960장은 검증, 800장은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을 사용 목적과 사용 항목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이렇게 3가지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사용하여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모델 일반화를 확보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및 증강입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내시경 이미지에 존재하는 화면 외곽의 검은 테두리를 제거하고 렌즈 플레어나 물방울로 인해 흐릿한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또한 이미지의 크기를 정교화하며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가 직접 병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증강 전략으로는 케라스의 이미지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증강시켰습니다. 증강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강은 학습 데이터에서만 적용되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원본 그대로 사용하여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모델 아키텍처 및 학습 방식입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하드 파라미터 공유 방식의 멀티태스크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분류 및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아래 있는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제 원본 이미지를 전처리 과정을 지나서 이제 공유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유 레이어에서는 먼저 69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레이어를 지나게 되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형태나 색상과 같은 저수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 노란색 레이어로 넘어가면 128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맥스플링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레이어는 이제 256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좀 더 심화된 특징을 학습하고 고차원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인데요. 이제 512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추상화된 특징을 담아서 분류랑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 작업에 공통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나온 특징을 받아서 인풋으로 사용해서 이게 병변이 정상인지 아니면 식도염인지 암인지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먼저 7곱하기1 컨볼레이션 레이어를 지나서 이제 그 백번으로 사용되는 모바일넷 v2의 핵심 구조인 depthwise separate convolution을 적용한 레이어를 지나 이제 다시 7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클래스별 확률을 산출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add를 통해서 그 리주얼 커넥션을 통해서 기존 정보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다음 넘어가 있는 이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 카테고리가 암으로 나와 있고 정확도는 98%로 높은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병변의 위치를 식별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제 이 Mutual Attention 모듈입니다. 이제 512 채널과 256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해상도의 특징 맵을 교차적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크기의 병변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병변 관련 부위를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확한 병변 인식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병합을 하게 되는데요.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최종적인 병변 마스크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픽셀 단위의 확률적 출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은 병변의 윤곽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스크가 나오게 되고 원본 이미지 위에 중첩해서 의사가 쉽게 병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유층에서는 전처리된 내시경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두 작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피처를 이제 엑스트랙트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분류에서는 모바일넷 v2를 백본으로 사용해서 정상, 식도염, 식도암 세 가지 클래스를 출력하게 되는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손실함수를 포칼로스를 사용해서 클래스 불균형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Mutual Attention 모듈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고 병변 영역의 위치 정보를 예측하는 것을 하는 파트입니다.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입니다. 분류 작업의 경우 이제 모바일넷 v2를 기반으로 하고 포칼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류 작업은 식도 내시경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상, 식도염, 식도암 세 가지 클래스로 구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고 해당 분류는 의료진이 이제 진단을 결정하는데 1차 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정확성과 처리 효율이 모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량화된 구조를 가진 모바일넷 V2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연산량이 최소화되면서도 특성 보존 및 모델 압축을 거친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 구조에서 플래튼 레이어랑 5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어를 2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파인 튜닝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고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서 분류 정확도를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퍼컬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이미지에서 이제 쉽게 발생하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하였고, 이제 하위 클래스의 학습 비중을 강조해서 민감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모델이 잘 맞춘 쉬운 샘플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잘 분류하지 못한 어려운 샘플에는 좀 더 많은 가중치를 줘서 좀 어려운 케이스에 집중하게 해서 이제 클래스 간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 셋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손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이미지 검색 시스템 또한 제공을 하는데요. 모델이 이제 단순한 분류 결과뿐만이 아니라 가장 유사한 5개 이미지도 함께 제공해서 의료진이 분류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유사 사례들을 비교해서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모호하거나 경계 병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보조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제 뮤추럴 어텐션 모듈을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세그멘테이션 작업은 이제 식도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이미지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과제고, 조개 병변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디텍션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모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Mutual Attention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세그포머에서 영감을 받은 어텐션 기반 세그멘테이션 모듈로 다양한 피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병변 표현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드롭아웃, 피처맵 생성, 컨켄테이션, 어텐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글로벌한 특징과 로컬한 특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이제 미세 병변도 잘 구분해서 작은 식도 병변에도 좀 높은 민감도를 갖는 그러한 모듈이라고 합니다. 손실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였고, 이는 픽셀 단위 예측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전적인 손실함수입니다. 병변 위치가 다수 픽셀에 걸쳐 있기 때문에 픽셀 레벨 정밀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종 학습 전략입니다. 다이나믹 로스 웨이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학습 중에 각 태스크 성능 변화에 따라서 가중치들을 동적으로 조절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지표 혹은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업데이트 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Result and Analysis입니다. 정확도와 로스에 대한 학습 그래프입니다. A와 B가 이제 각각 정확도와 로스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그래프 모두 모델의 정상적인 학습 흐름과 수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열 F컷 동안은 급격한 정확도 상승이 관찰되고 모델이 빠르게 주요 특징을 학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후반부엔 수렴해서 학습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정확도는 90% 이상에서 수렴하였고 세그멘테이션 역시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모바일넷 V2의 경량 구조와 적절한 데이터의 증강 효과가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뮤추얼 어텐션 모듈이 추가된 세그멘테이션은 복잡한 정보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훈련 안정성이 확보돼서 추후 임상 적용에 신뢰성 있는 모듈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량 성능 지표입니다. 모델의 성능은 다양한 정량 평가 지표를 통해서 분석되었고, 단순히 분류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진단의 민감도, 신뢰도,
병변 위치 추정의 정밀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큐리시,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 이렇게 네 가지가 사용이 되었고, 본인들이 수집 패턴 데이터셋인 EEC 데이터셋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F1 스코어 99%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큐리시 또한 99.12%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 모델의 성능만 따로 모아둔 거고요. 뒤에서 모두 비교한 테이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 전체 테이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포스 모델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이블 5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 비교하는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다이스와 IOU입니다. 이 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실제 병변 경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로, IOU가 높으면 모델의 병변 영역에 정확히 탐지해냈음을 의미합니다. Mutual Attention 모듈 덕분에 좀 더 작은 병변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해석해 보면은 분류 및 세그멘테이션 모두에서 소타 모델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주었고, F1 스코어와 다이스는 모두 의료 AI 모델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두 값을 모두 98% 이상 달성한 것은 굉장히 드문 성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를 진행한 전체 테이블과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모델의 강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단일 작업 기반 접근법과 비교해서 분류와 세그멘테이션을 하나의 모델 내에서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 하드 파라미터 공유를 통해 계산량을 절감하고 메모리 효율을 확보했다는 점, 연산량을 줄이면서도 98%에서 99%의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뮤추얼 어텐션을 활용해서 정밀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임상 친화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적용 가능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상 적용 가능성은 정확한 병변 분류와 경계 식별 기능을 갖추어서 조기 진단 보조의 도구로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의사의 직관적인 판단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의 도메인이 불일치하다는 점, 상호 클래스 간의 유사성 문제로 인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실시간 처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져갈 한계로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식도병변 진단 보조 시스템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임상 실험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한된 모델은 높은 분류 및 분할 성능을 보였지만, 이를 실시간 내시경 검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테스트와 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데이터셋 기반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식도병변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위, 대장, 십이지장 등 다양한 소화기계 질환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환경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진과 협업해서 진단 보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UI, UX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